그리고 지난해 글로벌 보안회사에서 한국 통신회사들이 해킹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두 차례나 경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 SKT 대표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에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어제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번 해킹 사고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 아니냐라는 물음에 본인도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게 대한민국 1등 통신사의 메인 서버가 해킹됐기 때문인데요. 예. 또 수습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늑장 신고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유 대표도 신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예. 또 S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피해 지원 서비스, 후속 조치 지원 이런 기술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킹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해킹된 서버가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해킹이 폐쇄된 망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 안으로 들어간 해커가 유심 정보만 털고 나왔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네, 가상 사설망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커가 1년 정도 침투를 해서 이제 공격을 해왔다. 이런 가능성도 나온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유 대표는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이제 확인된 홈 가입자 서버 세대 이외에는 다른 유출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민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SKT가 보안 관련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정황도 속속 청문회에서 밝혀졌는데요. SKT에 대해서 이제 청문위원이 올해 정보보호 회의를 몇 번이나 열었냐라고 대표한테 대답을 했는데 물어봤는데 이제 대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안 했나 보네. 이혜민 예. 네, 맞습니다.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글로벌 보안회사에서 한국 통신회사들이 해킹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두 차례나 경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 SKT 대표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자의 문제인지 실무 책임자들의 문제인지 이건 나중에 알려지게 되겠죠. 아무튼 간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사전 예방을 못했다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사후 대응 보면 엉망진창인데 SK텔레콤에서 유심 바꿔주겠다 밝혔잖아요. 기자님은 어디 쓰세요? 네, 저도 SKT를 쓰고 있는데 아직 못 바꿨습니다. 저도 못 바꿨습니다. 이거저 가입하라고 안내하는데 그건 잘 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SKT는 유심 교체 속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달 안에 유심 재고를 600만 개 확보하고 다음 달에도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SKT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이 넘는 것을 그렇죠. 고려하면은 턱없이 부족하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가입 못하신 게 아마 유심 안심보호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이것만 가입을 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 대표도 어저께 자기도 유심교체를 안 하고 이 서비스에만 가입을 했다.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창원 SK 스펙스 추구 협회장 의장도 유심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간 합동조사단에서도 전날 이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아서 이 서비스에만 가입하면 유심복제로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유심보호 서비스가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약제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 그래요? 그래서 예. 네, 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예약만 했어도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100% 보상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심재고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4일부터 이른바 유심 포맷으로 불리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SKT에 따르면요. 앱 재설정, 데이터 백업 등이 필요한 물리적인 유심 교체 방식과 비교해서 불편함이 오히려 줄고 교체 소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SKT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해킹 사고로 인해서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해킹으로 인해서 이제 좀 불안해서 통신사를 옮기고 싶은데 요즘도 못 바꾸고 있으니까요. 예. 남아있는 계약 기간 때문에 번호 이동을 못하는 가입자들이 많다는 점 때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4조에 근거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회사 측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이 면제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유 대표는 일단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인드리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